주셨습니다. 예, 의장 아마 저게 꽤 높아서 까치발로 예,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나갑니다. 네,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전부 기립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예, 예, 뭐 다들 또 당부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네,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요. 예, 뭐, 예. 누구죠? 지금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잘 간파. 저 박정훈이네요. 박정훈. 네, 박정훈. 항상 네. 욕하던 박정훈. 네. 그래도 그렇죠. 서로, 저게 맞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인가요? 추경호 대표인가? 추경호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덩치가 예. 큰데요. 예. 어쨌든 저는 저 사이에 성일종 아닌가? 성일종 의원인가요? 예. 권성동 의원이 있으면 참 재밌겠다. 주호영 의원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주호영 의원 국회 부의장인데, 예.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어쨌든 지금 인요한 의원이죠. 뒤태만 봐도 저희가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표정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나쁘진 않아요. 앞에는 임종득 의원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다들 김희정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 김희정 의원이 아니네요.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지금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대체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악수는 하니까 악수 거부하거나. 네,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다리 의원이죠. 네. 대구죠? 대구일 겁니다. 대구. 이인선 의원인가? 이인선 의원. 저분이 이인선 의원이에요. 이인선 의원. 그 유명한 분입니다. 네. 예, 공천 인선이 해주라 했는데. 그렇죠. 인선 해주라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죠. 네. 자,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 김석기 의원. 네. 뭐 저기 추경호 의원이네요. 저기. 네. 어깨가 많이 쳐져 있네. 예, 어깨가 상당히 쳐져 있네. 위축돼 있어요. 예. 네, 저렇게 해서 국회를 빠져나가는 조경태 의원이죠. 예, 그리고 권혁기 권혁기 무슨 비서관이더라? 갑자기 이름 의전 비서관. 네, 의전 비서관 맡았죠, 이번에. 예.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인 김민기 총장 있고 권성동 의원 네. 야, 권성동 어깨투. 예, 나경 맞죠? 예, 나경원입니다. 예. 중진들이 주로 몇 근 뒤에 앉으니까 중진들이. 예. 뭐 권영세 의원이 안 보입니다. 예. 하이라이트는 권성동이네. 권성동이네. 어깨투. 저 어깨투는 사실은 그 윤석열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에게 어깨툭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형. 전화 왜 안 받아?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적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청문회에 있긴 했지만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당을 걸고 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냥 뭐 무난하게 악수하고 지나가는.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 저거 한다고 인터뷰 중간에 끊고 가셨어요. 해야지 악수. 예. 그리고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김병기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을 고생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됐네요. 네, 그 총리인준 곧 될 테니까요. 네, 이현주.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들이죠. 한준호. 지도부 쪽에 다 그렇습니다. 지도부 쪽으로 가서 인사를 서용교 의원이네요. 네, 네. 이번에 떨어졌어요. 바짝 붙어 있네요. 지금 바짝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누굽니까? 누구지? 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했던 큰일이다. 네. 저도 이름이 지금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우리 댓글창에 알려주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를 받고 그렇게 인상 쓰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눈에 가네요. 인상적이네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당연히 저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이 가장 눈에 띄네요. 저는 글쎄요, 뭐 윤석열 때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적대적으로 악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악수를 거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 모습이 결국 이 시정연설이 빨리 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렇게 거부하거나 뭐 야유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정연설이 됐지 않을까. 내용은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 그림은 지나가는 대로 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예. 강선우 의원도 네. 눈에 보입니다.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권칠승. 자, 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뭐 지금 다 만나고 가겠네 분위기로 지금 다 인사. 조국혁신당의 예. 의원님들도 오셨어요. 김준영 김준영 의원도 의원도 오고 예, 인사들을 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자 탈당했다가 지금 세밀에 갔다가 지금 무소속이 김종민 의원이 맨 뒷자리에 참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도 이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체로 다 끝난 것 같고요. 본회의장을 곧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짧았어요. 예. 예, 짧게 시정연설 했는데 우선 총평을 김준일 평론가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았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필요한 얘기만 했고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 크게 보면 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뭐 크게 공정 성장 그리고 자본 시장 이런 것들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앞에 키워드고 네. 예산 설명하기 전에 그런 거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성장 얘기도 하고 또 자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제 이게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지금 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평화 얘기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 어떤 평화 세계 정세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국민 여러분이란 말을 먼저 썼어요. 국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은 국회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여러분 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키워드가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라는 먼저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주권정부 이거는 내가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에 대해서 예. 설득하는 과정이고 설명이다 이런 네, 거를 네, 굉장히 네. 강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그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은 여기에 그 원고에 보면은요 뒤에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등등 해가지고 당 이름이 그 원고에는 없는데 즉석에서 한 거예요. 즉석에서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라는 표현은 지금 없거든요. 이 원고에는 예, 원래 예. 원고에는 그러니까. 야당의 이름을 한번 호명해 준 거예요. 예.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꽃이 된 거지. 이제. 네, 존재감 생긴 거야. 꽃이 되었네. 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들을 조금 협치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네. 이거 협조를 당부한다. 그리고 야당의 이름도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전에 다른 대통령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의식했다. 국회를 네. 존중하려고 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많은 게 이제 사실은 담겨 있어요 앞에. 네, 우리가 네. 그 얘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추경 관련된 거 어떻게 쓸 것인가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측면 뒷부분에 있었고요. 예. 앞부분에는 우리 정부를 당분간 이렇게 운영하겠다 비전 같은 것들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경 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할 건데 정치적이지만 정치적이 않는 내용들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 얘기가 나오고요. 아리백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평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정치적으로 예컨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특권하고 기득권을 해체한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필요한 얘기들이 다 돼 있는데 자극하지 않는 어떤 예, 용어를 써가지고 앞에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고요. 뒷부분은 모든 게 이 예산 관련된 거 이렇게 네. 쓰겠다. 협조를 구하는 내용. 네. 그러니까 저는 길진 않았지만 아주 표준적으로 했고 그런 자극적인 게 없었긴 제 개인적 얘기긴 합니다. 마지막에 국민의힘 쪽으로 갔을 때 그다지 눈총치 뿌리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다 악수하고 하는 모습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나토 안 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국익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그렇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막 줄줄이 사탕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서너 시간도 못 돼서 이시바도 안 가, 일본도 안 호주도 가, 안 가. 뉴질랜드만 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갈지 안 갈지 결정 안 됐으면 이제 이런 식까지 되니까 이거 뭐 3-4시간도 못 가는 정보력으로 네. 이 보수가 옛날 보수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우회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세게 얘기 안 하고 예.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요 대목이 그 외교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이제 색깔론 뭐 이런 걸 펼치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솔직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한미 동맹이고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으면 한미 동맹 중요하죠, 당연히. 그쵸. 근데 예. 국익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였냐면은 국익에 저해가 되더라도 한미 동맹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기 학문 중에 네. 예,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가 45%. 네. 국익보다 한미 동맹이 우선돼야 된다가 35%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을 멀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반중 정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충격입니다. 국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근데 저는 이게 더 재밌었던 게 35% 뭐냐면은 나왔네. 35%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예. 20대 남성, 아. 70대 이상 남성. 예. 여기가 절반이 넘어요. 야. 국익보다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 중국을 멀리해야 된다가.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존중은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 이걸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안 간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예, 제가 예. 그 직전에 전문가 3명을 모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거를 해다가 나토 정상회의 했는데 3명이 모두 안 가는 게 낫다. 그 양무진 북한대학원 네네. 총장 그리고 김희교 예. 광운대 동북아 산업 예. 문화학부 교수 여기 중국 전문가고 한반도 전문가고요. 예. 그리고 저기 박현도 예. 서강대 메로나 그 이번에 중동 전문가 예. 이 세 분이 지역도 다르고 자기 전공도 다른데 나토 공익. 정상회의는 다 안 가는 게 낫다. 맞다. 굳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톤을 조절해야 된다. 거기서 네, 굳이 그렇죠. 지금 저걸 만들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은 외교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은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다 얘기해요. 예.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나토가 어떻게 돼인지 우리 알잖아요. 군사기구예요. 그렇죠. 뭐 그 냉전 시대 때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서로 있다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러니까요. 해체했어요. 근데 아직도 나토는 남아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게 유럽 중심의 그 사실은 안보기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유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고 무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게 안보 문제를 우리가 유럽하고 같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드는 우리는 모양새 될 수가 동북아시아, 있어요. 예. 예,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중심적 사고를 해야지.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른바 윤석열 시대에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 한미일 군사협력 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 굉장히 이게 경도되어 있는 20대, 70대 남성들이 이거는 그런 거 계속 아닌가. 얘기하지만 왜 20대, 70대가 네. 이상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하고 다르게. 예. 저는 보수 신문이나 보수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예, 예. 타이틀은 다 그렇고 내용은 안 그렇다고 예. 손치더라도 계속 자극을 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자극을 하고 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20대, 70대 고착화 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꼭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야 되는 무슨 의무 조항이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게 애들로 표현한 거로 좀 봐요. 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득권, 특권, 새치기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서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요 표현들이 제가 조금 제가 요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했으면 자유민주주의, 북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미국 안보 협력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란 공격했을 수도 있어. 네, 동북 세력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국가 세력.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네. 사실 내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건데 애둘러서 표현하고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 거부감 없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요 표현들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야유라든지 없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특검이 나왔으니까 아주 윤석열하고 내라는 내가 무조건 단죄하겠다 이런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네. 또 할 필요 사실 없다고 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전체의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모두의 그렇게 대통령.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